매수 매도 타이밍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가장 많이 매도했을까요? 바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지나 0%가 되는 순간, 즉 원금을 회복할 때였습니다. 반면 손실 주식은 오래 보유했죠. 처분 효과라는 건데요.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처분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익이 난 종목을 서둘러 매도하고 손실이 난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처분 효과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였던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 순간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삼 년 정도 버티다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3년 만에 2% 먹고 예,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손해는 안 봤다. 요거 오기 전에 주식창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시 2022년 수준 올라왔더라고요. 들고 있었으면 30% 그거 할 수 있었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주식을 좀 몇 년 정도 막 물려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년? 아니야, 한 4년 넘었거든요. 4년? 이게 100주나 들어가 있으니까 못 팔고 있었어요. 약간 기억에서 지우고 있다가 네, 다행히 구조대가 왔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74,000원의 매수, 4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자 76,000원에 바로 매도한 것이죠. 하지만 주가는 16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진짜 한 20만 원인가 밖에 수익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서 그냥 팔았어요. 처분 효과는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계좌가 있는데 한 직장 동료들의 점심시간, 다들 주식 계좌를 보느라 여념이 없네요. 있는데 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제 진짜 최고점이었거든요, 이거? 96%예요. 와, 상대가 안 되네요. 아, 그래도 25%는 그래도 수익이 나셨네. 동료들의 수익률에 소희님은 부러운 눈치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그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넷마블인데 넷마블이 아직도 있어요? 요즘 아직 그래도 살아 있는데 못 팔겠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세서. 마이너스 36%라고? 2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은 4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제가 넷마블을 최초에 산 게 여기 20년도 말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바로 급격한 그 약간 폭락을 맛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타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한 200주만 더 구매하면 그러면 27% 아니야 더 넣어 500주 사버려 그럼 20%가 된단 말이에요. 물타기를 하는 건 원금을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 빨갛게 양전이 된 걸 보면 바로 다 매도를 해버려서 쭉정이들만 남아있는 느낌?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할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쉽게 처분하지 못할까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매수 매도 시점이잖아요. 이익이 난 종목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손해가 난 종목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 이 처분 효과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손실 회피 성향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 실현을 하면 이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에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주식 매도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수익이 다른 4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플러스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반드시 한 가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매도하시겠습니까? 전체를 판다. 반반은 못하는 거죠. 경력이 짧다 보니까 매도 경험이 없어서 난생 처음이에요. 익절이냐, 손절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익이 난 주식을 파는 것이 익절,
손실 주식을 파는 것이 손절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주식 5년 차인데 매도를 정말 못해요. 고민 끝에 매도할 주식을 골랐는데요. 저는 20% 수익이 난 종목을 팔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제일 먼저 제 목표를 달성한 종목을 매도하겠습니다. 수익 10% 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정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을 빼야 되나. 저는 마이너스 10%인 주식을 팔기로 결정을 했고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오히려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서 각자의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매도할 주식을 선택합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정도 일단 손실이 나오면 그 손절하는 대상에 넣고 검토를 해요. 그래서 개선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주식 매도 실험에는 총 23명이 참가했는데요. 모두 신중하게 선택을 마쳤습니다. 수익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손실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집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실험, 주식 매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베테랑 주식 투자자의 선택은 벌써 20% 확정적인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똑같은 기대치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얘가 이미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매도할 주식을 선택하고 여기 있고 싶어요. 23명 모든 참가자들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12명, 10% 수익 주식을 매도한다 3명, 10% 손실 매도는 1명, 20%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7명입니다. 익절과 손절로 나눠보면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하겠다 15명,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가 8명. 즉 15명은 손실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데요. 손실이 난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 바로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 때문입니다. It is very hard to beat the market. It turns out that investors lose money because of the disposition effect. Professional investors or sophisticated investors often use a stop loss rule, which says that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beyond a certain point, I will automatically sell. Then just setting up in advance a rule that says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more than 10%, I'm going to sell. That could be a very convenient way to get around the bias. There can also be a rule about taking gains on the upside and saying, well, if the stock goes up by more than 10%, then I'm going to just hold on to it, that I don't have to take the gain. 다시 상금 벌금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부분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상금 때는 확실한 쪽을, 벌금 때는 위험을 선택했죠. 여기 다른 선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신정철님은 상금 실험에서 기대값이 높은 쪽을 선택했고, 사실은 100% 3천만 원이 상당히 마음이 끌렸어요. 훨씬 안정적이고 하니까. 근데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따르라. 벌금일 때는 기대값이 낮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저 20%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되게 절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보자. 주식 매도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익 주식이 아닌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손절매는 없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런 결과 6년 정도 가지고 있었더니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손실 회피 성향도 처분 효과도 보이지 않은 건데요. 작년 5월에 퇴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업으로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죠. 메디컬 AI 봅시다. 넌 왜 그렇게 흔들리냐. 오늘도 신정철님은 손절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팔아야지라고 아침에 주식창을 엽니다. 근데 실제로 매도를 하려고 보면 이걸 내가 지금 이 누른 순간 손실로 확장이 되니까 정말 뭐 팔 하나 잘라내는, 손을 하나 끊어내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사실상 손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진행해 볼게요.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 원칙을 정하고 손절매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부터입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10% 이상 떨어지고 이 종목이 한 2, 3년 내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안 보이면 차라리 손실을 줄이려는 쪽으로 해서 손절을 진행합니다. 손절매도 분할 방식으로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후 수익률 또한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요 2%, 1% 이렇게 떨어져요. 크게 빠질 때. 어떤 건 10%씩 빠져요. 그럼 막 마음이 쓰리거든요. 그럼 그 순간 저는 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리스크 토너런스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그거는 선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겪어보면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게 그래서 투자 대상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내 성향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후보군을 끼우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긴 호흡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가져간다는 게 어떤 힘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실전을 통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